저희 모두는 외래어 남용과 순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외래어 사용 및 문제점, 외래어 문제 대책, 외래어 순환 방안으로 총 4개의 목차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래어 유입 배경입니다. 외래어는 외국어가 국어에 들어와 일반화되어 국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어휘를 뜻하는 말입니다. 외래어는 외국어와는 다른 개념인데 국어사전에서는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는 주로 외국 문화 등에서 접촉해서 유입되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해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식민지배 등으로 인해 특정 나라의 언어가 유입되는 경우 그 방식은 다양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 이전에는 중국, 이후에는 일본을 통해서 외래어를 간접 차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래어는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외래어는 원래의 원어에서 가졌던 특성을 잃고 그 의문이나 형태가 국어에 동화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영어의 P, F 발음이 국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예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래어가 접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노 같은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온전한 접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는 어형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봤듯이 외래어가 수용되는 방식이 다양하고 외국어의 의문체계가 국어와 달라 외국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국어가 무엇인지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 표기를 인정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말은 표기법에 근거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실제 공문서에 사용된 외래어에 대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호, 상표 속 외래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상표 속 외래어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유어가 존재하는 업종명을 외래어로 대체한 상호입니다. 이러한 상호는 고유어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명을 외래어로 표현함으로써 차별화와 고급화된 느낌을 주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외래어 단어들의 일부를 잘라 결합시킨 혼성어를 이용한 상호입니다. 레카소의 경우에는 레스토랑의 레와 카페의 카, 소주의 소를 결합시켜 만든 말이고 페스토랑은 패스트푸드의 패스, 레스토랑의 토랑을 결합시켜 만든 말입니다. 마지막은 외래어 구나 문장을 그대로 이용한 상호로 이 상호들은 외래어 구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래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든 상호들로 외래어 남용이 두드러지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의 오용은 주로 모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예로는 디지털이 있습니다. 디지털은 음성모음인 어를 양성모음인 아로 잘못 쓰인 경우입니다. 자음을 잘못 적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은 파이팅을 화이팅으로 잘못 적은 경우시 있었습니다. 외래어의 남용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래어가 어휘인 면에서 우리말과 거의 대등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how to처럼 영문자로 적힌 연어 다음에 한글로 적힌 우리말이나 외래어가 바로 뒤따르고 있는 복합 구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인 영어의 명사구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래어 남용 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남용으로 인한 세대 간 언어 이해도 격차는 정보 소외, 세대 단절 등으로 이어져 갈등과 충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어로 인한 언어 소외계층 형성은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의 외래어 남용은 국민 소통에 가라막을 수 있습니다. 국어문화원에서 정책 명칭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어렵다 129명, 혼란스럽다 28명, 불쾌하다가 18명으로 우리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쉬운 말을 써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책 명칭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불쾌감, 부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외래어 사용은 우리말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외래어가 우리말보다 더 지적이거나 유행에 밝고 더 전문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내 주체인 정부, 언론, 학계, 민간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외래어에 관한 법령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하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외래어 문제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에서는 방송의 경우 방송 언어 속에서, 신문의 경우 기사 제목이나 내용 속에서 가능한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에 고정란을 두어 오늘날
대중들이 많이 읽는 인터넷 기사 마지막 공백란에 외래어 순화와 우리말의 실태에 대해 홍보하는 광고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또한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이 우리말을 찾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국어로 상품을 장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래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외래어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표준 외래어 사전을 편찬하여 널리 보급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외래어 차용에 높은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외래어를 많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반인들도 외래어로 된 상품면을 선호하는 의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서 외래어의 남용 및 오용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도 외래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래어 순화 정책입니다. 한국어 외래어 순화는 공적 소통성 강화로 그 목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래어 순화는 초기에는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성 변화로 단어부 유입제와 정착도를 고려한 순화 과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동화되어 사용되는 단어는 순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화 대상을 선정하면서 혼란스러운 언어 순화 과정은 유입 초기 외래어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낳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순화 과정 중 고유어를 고집하는 것보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을 활용하여 소통성이 높은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정교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한 쓰지 말아야 할 외래어를 발표하는 것보다 써도 되는 외래어를 언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외래어 순화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래어 순화의 방안으로 사회 전반의 외래어에 대한 시선을 바꾸자는 입장입니다.